우리 집 확장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집 인테리어 하시면서 확장을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하시죠? 30초 안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평대에 3, 4인 가족이 사는데 너무 좁다. 확장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코니 폭이 1.2m밖에 안 된다. 60대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신다. 안방이나 작은 방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샤시가 바닥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60에서 80cm 이렇게 하부에 구조물이 있다? 웬만하면 확장하지 마십시오. 괜히 불법 확장하시고 내력벽 철거 잘못하시면 벌금도 무셔야 되고요. 원상복구까지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집을 확장해야 이득이고 어떤 집을 확장하면 망하는지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면 최소 수백만 원은 아끼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집을 샀어요. 오, 기뻐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다 보니까 이거 보니라 뭐가 이리 비싸. 인테리어 할 돈이 없네. 요즘 30평대로 사야지 하셨다가 부동산에서 몇 천만 원 차이 안 나는 게 40평대가 급매로 나왔대 하면서 덥석 사버리시는 분들 특히 많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산보다 큰 집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여쭤보시는데 돈이 없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전 인테리어를 바가지 안 쓰고 시공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나쁜 인테리어 업체를 거르는 방법 같은 건 알려드릴 수 있는데 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이 아닙니다. 카드 회사도 아니에요. 집 사실 때 요즘 인테리어 비용 많이 비싸니까 꼭 예산 생각하셔서 준비하세요. 미안하지만 돈은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집은 남는다고 생각하시니까 풀로 땡겨서 구매하시는데 인테리어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세요.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내면서 집 구매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집에서 도배장판만 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어요. 눈이 상짠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남대 쓰던 거 못 써요. 다 때려 부셔야 돼. 돈 많이 들어갑니다. 꼭 생각하시고 집 구매하실 때 돈 부족하시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줄이시게 집이라도 적당한 사이즈로 사세요. 아셨죠? 요즘 대출도 잘 안 되고 집값이 더 올랐다고 일찍 샀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시면서 돈이 부족하시다며 인테리어는 싸게 하려고 하시는데 좋은 집 사셔서 집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집 똑바로 잘 고쳐놓으면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싸게 주고 산 집 왜 아무렇게나 고치려고 하십니까? 집이 싫어지면 이사 가야 돼요. 싫고 기분 나쁘고 화나는 집에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되는 일도 없어요. 어떤 집이든 잘 고쳐서 내가 만족스러운 집이 돼야 가정도 화목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됩니다. 집값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집이든 내가 기분 좋은 집에 있고 싶은 행복하고 편안한 집을 인테리어 하려고 하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 확장으로 가봅시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확장을 그닥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 확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폴딩도어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장한다고 확장된 면적이 그렇게 활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촌스러워서 그런가? 요즘 아예 신축들 확장형으로 나와 있는 구조들과 다르게 구축은 확장할 때 날개벽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확장해서 날개벽을 철거하더라도 한쪽이라도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가 쪽으로 소파를 놓기도 그렇고 뭐 확장하더라도 소파가 기존 거실 내부의 위치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확장 공간은 식탁이나 테이블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확장하더라도 아주 공간이 드라마틱하게 획기적이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장보다는 폴딩도어 설치해서 추울 때는 문 닫고 여름에는 에어컨 비용도 줄이고 내부 평수가 줄잖아요. 나머지 따뜻한 계절에는 문 다 확 열고 쓰면 확장한 것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나름 괜찮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저도 확장이 좋다고 생각 들었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발코니도 나름 좋더라고요. 발코니 싫으면 주상복합까지 왜 아파트를 사서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주상복합 인테리어 하러 가면 그분들은 발코니 같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러 가면 확장해서 발코니를 없애달라고 하세요. 정말 대체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청개구리세요? 힘들어요. 집을 구매하실 때 몇 분이 거주하실 때에 따라 집 평수를 선택하시죠. 그런데 요즘 너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에 따라 평수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20평대의 아파트를 구매하셨는데 거주하시는 가족분이 3, 4분 이 정도 되세요. 엄마, 아빠, 아이 하나 또는 둘 이렇게 3, 4분이 20평대에 거주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이런 집은 확장하세요. 이렇게 내부가 좁아서 선택사항이 없는 경우는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은 뷰가 좋아서 확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겉도 확장하셔야 합니다. 뭐 확장하고 싶고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된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신다면 제가 왜 막겠습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올라가고 다들 좋지요. 하세요. 그럼 어떨 때 하지 말아야 하나?
둘째, 발코니 폭이 1200에서 1300 정도로 1.5m 미만이라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확장하면 공간이 엄청 넓어질 것 같지만 그만큼 샤시와 벽체 두께가 두껍게 내부로 들어와야 해요. 최소 15cm 이상이 좁아집니다. 발코니 폭이 1.2m라면 확장하고 나서 실질적인 내부 공간은 1m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양 옆에 벽도 단열 치셔야 됩니다. 그 1m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것도 아깝지만 상상하신 만큼 절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다들 확장한다고 하니 하긴 했는데 결과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테리어 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공간 감각을 올리셔야 합니다. 둘째,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이라면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집에 말리고 널어놓고 큰 다라이도 있고 꽃이나 나무 같은 것도 키우시는 분도 많으세요. 젊은 분들처럼 그렇게 미니멀하게 거주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장보다는 발코니 있게 사용하시거나 폴딩 도어를 사용하셔서 확장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안방이나 작은 방을 확장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샤시가 바닥까지 내려온 공간이라면 확장하지 마세요. 가끔은 안방 확장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안방이나 작은 방들 중에 벽면 중간 아래까지 샤시가 안 오고 하부 쪽에 벽체가 마감되어 있게 된 집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벽면을 털어서 확장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아파트 벽면 철거하실 때 이 벽이 내력벽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요. 내력벽이면 철거하시면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벌금도 내셔야 되고요. 원상복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철거가 가능한 벽인지 아닌지는 아파트 관리실에 도면 요청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귀찮으실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이 두꺼우면 내력벽이고 얇으면 내력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는 벽 가서 두들겨 보세요. 통통 소리 나는 석고벽 말고요. 단단한 시멘벽 두들겨 보세요. 얇든 두껍든 두들겼을 때 쿵 이렇게 울림이 있으면 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력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얇아도 두들겼을 때 울림이 없어. 돌덩이 같아. 꿍! 그건 무조건 내력벽이에요. 절대 얇다고 만만하게 보고 철거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에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법에 적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꼭 안방 발코니에 옆집과 마주쳐 있는 벽 두들겼을 때 판넬같이 아주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려면 옆집으로 뚫고 나가라고 있는 가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막으시면 소방법에 걸립니다.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안방 쪽 확장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샤시 아래에 있는 벽체 부분 철거하면 같이 소방법에 걸리고 그런 아파트 구조라면 안방 쪽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파트는 그런 구조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시더라도 안방 샤시 하단 벽체 철거해서 확장 요청하실 때 날개 벽까지 모두 날리는 거 아니라면 그닥 의미가 아주 많지 않아요. 옆에 우수관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수도관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샤시 하단 벽체 철거해서 우수관으로 유입되던 물이 벽체 철거로 인해서 발코니 방수층이 깨져버리고 실내로 들어오는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확장 가능하도록 구조되어 있는 곳을 확장하셔야지 무작정 모두 벽 털어서 확장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도 안 나오고 벌금 물고 원상복구 하셔야 돼요. 확장하실 계획이시라면 행위허가 신고 무조건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도 관리 심하고요.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우리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나오는 폐기물 보고 현장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아니 왜 왈가닥 쓰레기가 나와? 어디서 뜯은 거야? 왈가닥이라는 건 시멘 덩어리입니다. 하면서 공사하는 내부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 정말 동네 별 오지랖 넓은 분들 요즘 정말 겁나 많습니다. 꼭 행위허가 신고하시고 정상적인 확장 공사 하세요. 오지랖 아줌마 아저씨가 태클 거면 공사 멈춰야 해요. 만약에 확장을 고려하고 집을 고르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확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2탄도 기대해주세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쥐고집이었습니다.